오늘은 바로 좀 케이스를 네네. 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재밌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상담 케이스 오늘 네네.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지난번하고 좀 비슷하게 아이의 케이스입니다. 자,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물어보니까 너는 꿈이 뭐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심각하게 되는데, 저는 이 질문 자체에도 담긴 함의가 좀 있다고 보나요? 어쨌든 네네. 케이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애는 꿈이 뭐냐고 다른 어른들이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이러고 대답을 해요. 화가 나실 수 있죠. 뭔가 애가 그렇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막 그럴 수 남들 있죠. 앞에서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진짜 꿈이 없냐 너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대요. 그렇죠. 이것저것 직업들도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뭐 다른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 너 이런 거 관심 있지 않았니? 막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러면 이제 조금 뭐 그런 건 조금 뭐 끄떡끄떡 뭐 하는 정도? 그럼 정말 하고 싶은 건 없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또 없대요. 그러니까 애들이면 그 나이 때에 하고 싶은 게 많아야 하지 않나요? 호기심도 많고. 근데 왜 우리 아이는 꿈이 없을까요?가 이제 고민의 큰 내용입니다. 네. 예. 그쵸, 이게 저는 이런 애들을 너무 많이 봐서 아마 그냥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꿈이 있는 아이들은 아주 극소수고, 첫 번째 케이스, 하도 그냥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그 중에 뭘 하나 찍어가지고 저게 꿈이에요라고 대답해 버림으로써 질문을 회피하는 경우.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는 경우. 저는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아이들은 다 이 상태, 그래서 그냥 대부분 다 이 질문에 대해서 꿈이 없어요라고 답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심지어 좀 들기는 해요. 대표님, 이렇게 물어보면 이 부모님께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뭐 저도 이제 대표님과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뭐 성인들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과정이 있어야 내가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그 꿈이 생기잖아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형상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인자한 웃음을 갖고 있는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나 대통령이 멋있어 보여. 그럼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혹은 내가 강아지를 너무 이뻐해, 좋아해. 뭐야?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게 뭐야? 수의사야. 그러면 수의사라고 꿈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같이 동일한 답변이긴 한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쵸.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아이들이 꿈이라는 걸 갖게 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정말 이 아이의 그 동기 그리고 욕구를 모두 오랜 시간 동안 갖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직업군들 중에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 직업군으로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하나 픽하게 하는 게 과연 아이에게 좋은 그렇죠. 판단일까? 저도 이 지점에서 이 질문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폭력적이고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부적절한 질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꿈, 드림이잖아요. 네, 그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의 성격은 판타지에 가까워.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말은 꿈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답은 뭐냐면 직업이야. 맞죠. 보통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 너 어젯밤에 뭔 꿈을 꿨니가 아니라, 혹은 너는 정말 이렇게 기대하는 판타지가 뭐야를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직업군을 물어보는 게 꿈이야. 이거 대단히 이상한 질문 방식 아니에요? 그냥 질문 자체가 함정을 파놓고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 꿈이 꼭 직업이어야 돼?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나는 되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뭔가 큰 뭔가 뭐 복지원을 만들어서 그 복지원 안에 여러 사람, 내지는 뭐 어떤 꿈이라고 보면 이 세상이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다 꿈의 대상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질문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아니 그거 말고
여기가 파놓고 있는 이 함정, 이걸 파놓은 채로 아이에게 뭔가를 물어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쯤은 가짜되다. 절반쯤은 진짜 그런 의미에서 난 뭔지 모르겠어라는 답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함정이 현실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꿈을 여쭤보거나 다른 어른들이 아이에게 꿈을 물어볼 때 갖고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현실적이어라, 현실적인 대답을 갈구하고 있는 거고, 그럴 거면 현실적인- 꿈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사실 근데 현실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장 비현실적일 수 있는 게 이 아이가 20년 후에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렇죠.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도 모르고. 예를 들면 그렇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운동선수는 물론 그랬고요. 프로게이머라는 게 직업이 되실 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게 존재할 없죠. 거라고 상상도 네. 못했죠. 게임이라는 것이 하면 안 되는 네. 거였죠. 존재하긴 했구나. 저 나이 때도 존재하긴 존재는 했네요. 했죠. 네. 하지만 계속 네.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누가 관전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할 꿈에 수 못했고요. 없죠.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컨텐트 크리에이터 그렇죠. 그게 직업이 될 거라 생각을 하셨나요? 그 직업을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일을 가지게 되는 시점에는 지금의 직업군의 40%가 바뀌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게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람하시는 거고 달려가는 방법을 공부로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 부모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그 함정에는 어떤 본인이 머릿속에 나와 있는 직업군들을 쭉 나열하신 다음에 그 직업군 중에 아이가 픽하기를 바람하시는 건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픽할 수 있는 직업군들 중에 40%는 없어질 거고 그게 사실 가장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거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해답을 갖고 있으면서 아이가 그 해답 중에 결정하기를 바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징가 제트를 만들 거예요. 혹은 저 달에 있는 토끼를 잡으러 갈 거예요라든지 이런 비현실적인 꿈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실은 이제 질문 케이스를 좀 다루게 됐던 건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꿈이 있어야 동기가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한 자기 목표를 정해야 이 아이가 공부를 할 거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의사가 되려는 동기를 가져야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다. 이 세팅 안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할 동기가 뭐냐? 꿈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세팅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뭘 하고 싶니 너는? 잘못된 전제죠. 네, 이런 그 순환고리 안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 이 이제 그 질문을 하신 상담 요청을 하신 이 내용은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함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다른 의미에서 꿈이 없다고 해서 동기가 없고 막 욕구가 없고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쵸. 그렇다면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건 뭔지는 좀 다른 의미일 것 그럼요. 같아요. 네네. 아이가 뭔가 근데 여기 아이는 하고 싶은 게 뭐냐를 물어봐도 답을 안 한대. 그러면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아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없죠. 보는데 하고 싶은 거라는 건 욕구인 거잖아.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에서 욕구까지를 포함한 얘기인 건데 하고 싶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그건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특히 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제약이 많아요. 너무 제한된 환경 속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예전부터 책을 많이 읽어라, 간접 경험이죠. 여행을 많이 가라, 직접 경험이죠. 이런 것들을 하게끔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핵심이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물론 두 가지로 나뉠 수는 있어요. 모르겠어요라는 답이
부모님과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그럴 있는 수 꿈을 있죠. 이야기 별로 얘기하고 싶어 그쵸. 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이유는 경험이 부족했어요. 경험은 자극으로 연결이 되죠. 본인이 자극을 받아봤어야, 자극을 받아봐야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자연에 나가다 보니까 돌이 있는데 돌이 떨어지네? 떨어지니까 물이 튀기는데? 근데 네네. 요즘 애들은 사실 부모들의 이 강박증 같은 거를 좀 놓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온갖 경험을 사실 시키잖아요. 요즘에는 막 주말마다 체험농장 가고 뭐 어디 왜 캠핑도 하고 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러면 자극이 작았을까? 아이들이 경험한 양이 예전에 비해서 작았을까? 라고 봤을 때는 훨씬 풍족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아이들에게서? 글쎄요, 저는 그게 제한된 경험이고 제약된 경험이고 컨트롤된 경험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경험이라는 건 부모님들이 제약을 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는 게 과연 아이들에게 경험으로 느껴지고 자극으로 다가올까에 네, 대해서는 네, 좀 네.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 세트장이 있고 너는 여기서 뭘 봐야 돼라는 거를 찍어 놓은 다음에 그걸 경험하라고 가서 그걸 경험하면 좋겠다고는 기대를 가지고 이걸 하는데 네네. 아이는 정작 가가지고 그 생각을 안 하지. 그리고 아이한테 뭐 이걸 뭐 공부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오늘 배울 건 뭐야 이걸 정하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 아이가 가서 뭘 배울지는 사실 그 아이에게 달려 있는 거지. 그 맞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걸 배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이 아이에게 나는 나름대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아이에게 만들어 줬어. 음악 학원도 보내고 미술 학원도 보내고 뭐 다 해봤어. 그런데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없대. 이거는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그 음악을 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음악에 관심이 없는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가가지고 겪는 게 뭘까? 무슨 경험을 하고 올까? 아이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경험을 피아노 학원을 통해서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굉장히 다른 질문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제공했다? 여기서부터 다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없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아이가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건 중요한데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부모들이 제공하는 경험의 방식이란 너무나 표준화돼 있고 고정된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뭔가 찾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의 경험만 제공한 거다. 그러니 이 부분 좀 열어놓고 고민을 해보자. 네, 그렇죠. 이게.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우리의 혹은 어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동기가 없거나 꿈이 없는 아이라는 건 없다. 다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혹여 그런 것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양한 경험의 계기들을 특히 스스로가 원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계기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더 제공해야 하는 것까지는 부모가 열심히 도와서 해줘야 될 일이다. 이것까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다고 얘기해도 불안해하고 괴로워하지 마셔라. 네, 그 꿈은 그쵸.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답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일 뿐이니 그런 답 안 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